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희 주역과학회에서 이번에 또다시 이제 1기, 2기에서 이제 3기 주역에 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 특강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내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이제 똑같은 걸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꾀. 그래서 이번에는 천례 무망꾀를 중심으로 해서 3기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상자는 완전히 생기초죠. 한문도 모르고 주역도 모르고 또 음양오행도 모르고 뭐 동양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간은 이제는 3달간입니다. 3달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일단은 주역과학회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역과학회가 어떤 거냐라고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주역하면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역하면, 동양 철학의 보고, 이렇게 또 생각 듭니다만 또 한편 사주팔자, 관상,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자.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라고 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식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저희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주역과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정식 학회는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전부터요, 저희들은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1년에 2번씩. 벌써 24회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10년도 넘게 전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다. 다만, 겉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이 최근에 공개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에 현재 저희도 활동하는 상황들을 주역과학회 그리고 제가 사당 한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클릭을 해주시면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게 저희들이 새로운 동영상 뜰 때마다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코로나,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1920년 들어와서 정상적이지 않아요. 모든 게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기에서 지화명의계라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꾀들을 공부를 한 겁니다. 2020년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비정상적입니다. 그렇다고 언제 비정상적일 것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1921년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목표. 2021년, 죄송합니다. 입이 이렇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은 그것이 가장 세상이 엉망이 됐을 때는 가장 원칙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거는 결국 하늘의 마음, 천심, 하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헤매잖아요. 그럴 때는 더 찾다가 보면 길을 더 헤매야 돼요. 그럴 때 원위치로 와야 됩니다. 실타래를 풀다가 엉켰다. 그러면 원위치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우한폐렴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냐 라는 해결책은 어디냐? 바로 하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바로 천례무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든 게 비정상인데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도저히 방향성을 몰라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가 바로 천례무망권이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
3기 처음,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1월부터 공부할 것이 바로 천례말. 그런 것이 결국 지금 모든 사람이 고생하고 있을 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괴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주역하면 어렵다. 또 괴를 또 어떻게 공부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초 심화반에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공부는 계속 합니다. 근데 너무 일반인이 접근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한문도 모르고, 동양처럼 더욱더 모르고, 하지만 주역은 공부를 해야겠고. 한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기초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초반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반을 새롭게 보이죠. 매 기수마다. 그래서 이번 3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생기초, 한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모집하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회가 없고 공부를 못했던 분들, 접하지를 못, 그리고 제대로 된 걸 공부를 못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역 학회 차원에서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주역은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건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잠깐 또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역은요,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쓴 겁니다. 옛날에 복희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괴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어. 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호로만 남아있는 거야. 기호로만 남아있는 건 괴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괴의 상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짝대기죠. 쉽게 말하면. 짝대 하나냐, 두 개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도 글자를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빗금이나 이렇게 금을 그셔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왕이라는 분이 괴사라는 걸 쓰셨대요. 그래서 하은주 주나라를 건국하신 분이죠. 그 주나라를 만드신 문왕께서 주역을 연구해서 괴사를 만드셨고요. 또 그 아들인 주공이 또 효사를 쓰셨대요. 또 공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공자님. 공자님이 12기라고 해서요. 이때의 그 주역을 대폭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문왕과 주공에서 괴사 효사의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공자님이 12글 쓰셔서 10개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10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어떻게 10개지? 요거는 상하. 단전 상하, 상전 상하. 그럼 이게 두 개씩이거든요. 그럼 10개가 되죠.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보강을 해서 주공 때까지는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몇 배로 따따블 한 10배로 확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준이 업그레이드 확 돼버려요. 그리고 동양에서 공자를 빼고는 동양 철학을 말하기 어렵죠. 동양 정신의 그 근본 중에 하나가 공자님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뒤에 이제 정자라는 분과 주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를 또 다 종합을 해서 정자가 또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정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자라는 분이 또 자기의 또 견해를 또 붙이세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또 공자에 의해서 뻥튀기해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자와 주제에 의해서 또 쓰니까 또 이게 몇 배로 또 뻥튀기가 합니다. 이제 표현이 뻥튀기라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확대됐다, 심화됐다, 깊어졌다, 심화됐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제가 웃자고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간 것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주역을 제대로 공부했다,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책들의 상당수는 여기까지 나온 책입니다. 주자까지 한 거를 되게 번역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주석을 다루셨어요. 그걸 이제 소위 각 세가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 논문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봉호 씨, 구산양 씨,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주라고 하는데 이게 또 붙으니까 지금까지의 그 분량의 약 3배, 4배로 더 뻥튀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그 현토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 현토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주역과학에서 현토를 다 달고 있고요. 또 물론 뭐 번역은 기본이고요. 현토까지. 현토가 달리면 문제 쉬워지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오탈자가 심합니다. 교정이 안 돼서요. 착간도 심하고 오탈자가 심해서 이게 엉망입니다. 그거를 다 잡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학회 차원에서 원본을 다 대조 작업을 하면서 그거를 오타자를 다 말해서 정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주역은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창작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서로가 자기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저희들이 그 검토 작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이제 아까도 이제 짝대기 기호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양이고 음이랍니다. 음은 속이 뚫려 있고 양은 채워져 있고 그래서 이건 실하고 허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건 홀수다 짝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많고 부족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양에서 또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음에서 양, 음에 이게 사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나와서 태양에서 양 그러면 건괴가 되고요. 태양에서 음이 나오면 택괴, 건태리진, 손감, 간곤 이래서 8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보면요. 요거 건괴와 리괴, 감괴와 곤괴가 태극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8개가 또 8개를 만나면 88, 64, 6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천례문 6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또 이런 지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특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이나마 그 우환폐렴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태극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태극기가 이제 그러니까 태극기에도 괴가 나오니까 이 괴를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특히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외국인을 사귄다. 외국인이 야 니네 나라 국기가 있는데 이거 뭐냐? 이게 짝대기가 뭐냐? 그러면 이거 곤괴야. 이건 땅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감괴야. 이건 물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천지조화를 맞춘 거야. 라고 좀 답변을 해줘야 좀 폼이 좀 나지. 그러게 맨 짝대기지? 벅벅거리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기도 모르면 좀 쪽팔리잖아요. 외국인 상대로 해서. 우리끼리는 상관없어요. 그죠? 외국인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좀 해야지. 답변도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저희들이 주역학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쉽고 편안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문호를 열어서 기초 특강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일반인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8개가 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천례무망교에 나온 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요건 양효가 3개가 모였어요. 양이 3개가 모였으니까 이거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양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괴, 하늘을 의미한다, 아버지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건하다. 양이 3개니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태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태양과 부지런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강건함의 대명사입니다. 건괴는. 하늘을 의미하죠. 반면에 이 진괴는 뭐냐? 밑에 양유가 있고 위에 음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유가 원래
있었는데 밑에 양요가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컨셉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꽝꽝 얼었는데 밑에서부터 새싹이 돋는다. 밑에서 땅이 울리면서 새로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꾀는 우레, 우릉캉캉 우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진동한다, 움직인다. 또 움직이는데 어디서부터 움직여요?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래서 동쪽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진국이다. 진꾀의 나라다. 그래서 진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동쪽이니까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시작되는 걸 말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금년 2020년에 우한 폐렴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어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경제도 안 돌아가지, 사람은 곳곳에서 병에 걸려서 죽고 뭐하지, 다 고통스러워요. 자영업자든 봉급생활자든 또 직장도 위태롭지 뭐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엉망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이런 어떤 엉망이고 암흑세계에서 암흑세계에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 새롭게 시작돼야 되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게 그것이 진꾀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게. 음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새롭게 하나가 일량이 하나 생겨나잖아요. 밑에서부터 생겨나. 그래서 뭔가 그 새롭게 시작되는 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마음을 바꿔 천례. 하늘에 내가 움직이는데 하늘의 마음, 천심을 내가 받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를 새로 건국하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마음으로 내가 칼을 들었다 이러잖아. 뭐 다 그 태조 이성계도 그렇고 뭐 명나라 주원장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걸 창조하고 재창조하려면요 하늘의 마음에 기분을 줘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백성을 사랑하고 품고 다 부듬는 마음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편가르지 않아요. 하늘의 마음 모든 사람 햇빛이 찌는데 햇빛이 야 너는 못생겼으니까 햇빛 덜 받아. 너는 잘생겨 많이 받아. 이러지 않아요. 공평하게 햇살은 똑같이 비춥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혜택을 햇살이 똑같이 비쳐요. 그런데 햇살이 싫어서 동굴로 도망가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자,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은 신분이 높거나 얕거나 이런 사람들은 햇살이 쨍쨍할 때 밖에는 봄볕을 쬐 때에는 다 쬐 수가 있습니다. 차등을 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햇살을 비춰줍니다. 그런 마음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례무망계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꾀는 음요가 있는데도 밑에서 양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서 모든 거를 다시 만든다. 라는 컨셉이다. 그래서 표현을 움직임이다, 시작된다, 동쪽이다, 뭐 우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례무망계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는 하늘의 마음을 이어받아.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대. 하늘은 맑은 것 그 자체입니다. 하늘이 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본심은 다 착한 겁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한 마음을 되돌아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2021년, 즉 천례무망계가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해결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천례무망계 개요를 보면요, 결국 하늘에서 본래의 마음, 천심을 내가 본받아서 되돌아가서 그러고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하늘의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에서 그 이치를 받아서 내가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네모고요, 어떤 사람은 세모인 거예요. 하늘에서 똑같이 받았는데, 그래서 비커에 물을 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물컵에 따라 모양이 다르잖아요. 물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세모로 보이고 네모로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동물과 인간, 또 인간도 보면은 남자, 여자, 또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 근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래서 태어난. 근데 근본의 마음은 다 뭐가지? 천심이라는 거죠. 하늘의 마음. 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근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좀 탁해졌어. 찌들었어. 먼지가 꼈어. 그래서 하늘의 본래의 마음은 좋았는데 때가 꼈으니까 때를 좀 벗겨야겠죠. 그 때를 어떻게 벗겨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수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실타래가 엉켰을 때 푸는 요령이고, 이 세상이 엉망이 됐을 때 푸는 요령입니다. 지금은 망령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이니까. 법을 무시하면 망령된 거고요, 원칙을 무시하면 다 망령된 겁니다. 그 망령된 것을 없는 단계, 그게 바로 망령된 게 없는 거거든요. 하늘의 마음이니까 망령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괜찮고 저하고 막 기준이 다르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망령됨이 없는 하늘의 본래의 이치, 천리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한폐렴으로 엉망이 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다시 세우면 더 힘들어져요. 반드시 원리 목표를 줘야 돼. 하늘의 이치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치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탈출은 어디냐? 바로 천례무명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021년 새해 첫날, 새해 1월부터 공부할 게 뭐냐? 바로 천례무명. 왜냐면 그게 지표니까. 해결책 중에 하나다. 그거를 이번에 3기 때는 이걸로 주제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심란할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심란하잖아요.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럴 때 결국은 하늘의 마음에 기초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천례명학과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들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과연 내가 실력도 없는데 그거 들을 수 있을까? 겁도 나잖아요. 근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완전 생기초에 두는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 그것도 이과생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문과생보다. 상관없습니다. 이과생에다가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을 수준으로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하지만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천례명학에서 제대로 된 좀 지혜를 좀 배워본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 세상 사는 지표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그 사람의 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배워서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양 철학에 관련된, 아니면 주역에 관련된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주역학회 차원에서 논문을 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좀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해드려요. 별도로. 물론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좀 배워서 이제 논문을 좀 제출할 수 있게 저희들이 또 별도로도 그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한폐렴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해외 여행도 못 가지,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지, 출장 가기도 어렵지, 회의도 못 하지, 가족들끼리도 생이별한 사람도 많지, 별사람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나라도 엉망이죠. 이랬을 때 결국은 본심으로 돌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천례무망께다.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새해 첫날부터, 새해 1월부터 공부를 해서 그 방향성을, 지표를 내세우고,
그걸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직도 이게 코로나가 진정된 게 아닌데 어떻게 수업을 들어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아무리 전국 대유행이 됐다 하더라도 진짜 그래도 10명 이상은 금지지 10명 이하는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좀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지금 뭐 50명, 100명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10명 이상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저는 최소한 5명만 모집합니다. 정예 부대라고 할게요. 선착순으로 5명.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내년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하더라도 뭐 5명 보이는데 전혀 법적인 하자도 없고 10명보다도 밑이니까 훨씬. 그렇게 해서 5명만 상대로 수업할까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온라인 수업을 해요. 네, 그런 데는 별도로 또 너무 많은 데가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10명만. 그러니까 딱 사실 대면 수업은 5명, 온라인으로는 10명만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논의해가면서 결국 이 나라나 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재건설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과 지표를 알려주는 회사도 엉망이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유니콘 이렇게 밟잖아요. 어쨌든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 이치는 하늘의 이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진이 없어 이걸 넣습니다. 뭐 하늘의 이치를 배운다 해서 사진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런 지혜들을 예전에도 많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양 철학의 몇천 년간의 지혜가 축적된 것이 바로 주역이고 그 주역을 제대로 된 원문을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이 곧 희망으로 변할 수 있게 이 스마일과 찡그린 거 조금의 차이예요. 그죠? 바로 요 차이임에도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오히려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식의 또 방법을 우리가 논의하자. 그런 의미가 어디 써 있어요? 천례 무망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겁니다. 뭐 교재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런다. 그럼 저희들이 파일까지 다 드립니다. 모든 자료까지. 그럼 이제 단위제는 이거는 본인 공부에만 써야 됩니다. 그 외부로 유출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본인만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논문 쓸 경우에 해당되고요. 뭐 본인이 나 주역과학에 입회하고 싶다. 공부해서. 그러면 학회 입회비가 있는데 10만 원이거든요. 대부분 학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회장 권한으로 면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논문 지도도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 반은 토요일 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화부 이건 어려워요, 수준이. 그래도 이것도 듣고 싶다. 그래도 들어도 돼요. 무료 수강 가능합니다. 왜냐면 수요 특강을 듣기 때문에 어딘가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다 열려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일 날 날짜를 정해놨어요. 수요일 날 이거는 저녁 때.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오전 8시 항상 하는데요. 이거는 저녁 6시 반부터 리얼타임으로 2시간 반 동안 합니다. 9시까지 하고, 기간은 3달간 진행을 하고, 장소는 저희 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이 밑에 이제 설명이 좀 돼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써있네. 자세한 건 아래에 설명을 보시오. 여기 제 화면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문이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쫙 나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나오니까. 자, 지금까지 그 주역과학회에서 그 천례무망교를 중심으로 내년에 새로운 제3기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딱 선착순, 입금순으로 5명만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널리 알려주셔서 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